네, 반갑습니다. 네, 톡톡 나의 TV. 네, 오늘은 부부 소통의 기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부부 소통의 기술에도 또 이제 주도권 싸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네, 요즘은 부부들이 보면은 우리 결혼할 때 한 10쌍이 있다면 6쌍이 그지 뭐 이혼을 한다 이러고, 그리고 나머지 뭐 4, 5쌍도 그렇게 되기 위해 원활하게 살아갈 가지는 좀 못하잖아요, 조금. 왜냐하면 자기 어떤 생각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 생각에 이렇게 왜 서로가 확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왜 우리가 이런 결혼하거나 또 자식을 출산하거나 이럴 때 뭔가 제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지식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부부들이 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영역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상대가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강한 기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떤 쪽에서 기싸움이 일어나냐면 경제권에서 이제 하나는 경제권이 있고요. 이제 주도권 싸움이죠. 그리고 자식 교육에서 이제 일어나고 가사 노동에서 이제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양가 형평성에 대한 어떤 그런 주도권도 이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권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뭐 여자라고 경제권 어떤 경제권이나 그리고 돈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여자라고 해갖고 돈 관리를 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좀 꼼꼼하고 경영과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가계부를 잘 써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이제 뭐 손익계산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프까지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당신이 맡아라 해서 그냥 저는 프리하게 그냥 주고 말았는데, 근데 뭐 남자라고 해서 돈 관리를 못하고 여자라고 해서 돈 관리를 잘하고 이게 아니고, 저는 어떤 성별의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니고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돈 관리는 경제권이나 돈 관리, 뭐 운영 이런 부분은 성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보좌를 하는 형식으로 어, 상대는 이제 약간 보좌를 향하는 형식으로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경제권을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그때 남자가 그 어떤 그 만약에 우리가 월 한 300 정도 든다면 남자가 70%의 어떤 그런 생활비를 대고 여자는 30%의 어떤 생활비를 대면서 이렇게 거기서 뭔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 맞벌이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디지털 세대도 그렇고 지금 맞벌이가 많이 이렇게 생기는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우리가 어떤 오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되게 이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이렇게 남자가 70% 되고 여자가 30%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의 환경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왜 자식 자식 교육권에 이제 대해서는 좀 더 왜 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강한 그런, 왜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는 되게 왜 가만히 있어도 위험이 있고 무서운 존재예요. 엄마는 이제 부드럽고 되게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악역과 선한 역할을 맞는 게 좋거든요. 맞는 게 좋은데
이렇게 약간 엄마가 악역을 담당을 해주시고 아버지는 선한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해주시면 좋죠. 왜냐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악역까지 담당을 하면은 더 왜 강함에 강함을 더하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아이에게 좀 더 왜 더 위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버지가 좀 더 이렇게 감싸주는 어떤 그런 아버지 역할, 부드러운 아버지 역할을 맡아주시고, 엄마가 약간 좀 이렇게 악역을 맡아서 아이를 어떤 왜 모순된 부분이나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을 강하게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는 왜 거기서 뭐냐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의 그렇게 선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엄마는 거기서 이렇게 엄마의 어떤 그런 강함과 부드러움을 보여주니까 아이는 이래 커서도 엄마를 잘 따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악역과 선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맡아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시면은 상당히 저는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에게 꼭 이제 존댓말을 어릴 때부터 존댓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리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존댓말을 가르칠 때는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존댓말을 써야 돼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써야지만 아이가 따라오지, 그냥 아이에게 존댓말 쓰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이는 안 돼요. 네.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사노동에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이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가사노동이 어떻게 보면은 은근하게 또 우리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두 사람 다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가사노동하고 생활 습관이.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쭉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저는 좀 이렇게 뭐 3월달이 되면 물건을 한번 안 쓰는 물건들은 몇 년 좀 안 썼다 싶은 물건들은 싹 다 버리니까 되게 집안 정리를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를 되게 왜 자주 안 해도 항상 집안이 이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저의 신념은 뭐냐면은, 집안 일은 최대한 적게 하자. 이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제가 잠깐 아이들 어릴 때 키우면서 제가 집안 일을 한번 해보니까 한도 끝도 없고, 오전 반나절 출근 준비시키고, 오전 반나절을 쓸고 닦고 했는데도 물론 좀 반짝반짝거리고 깨끗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면 내가 진짜 청소하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더 집안 일을 유동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 나는 틈틈이 이제 집안 일을 하고,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가지니까 훨씬 다양하고 이제 좋은 이제 생활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왜 남편이 생활비에 어떤 70%를 쓰고 와이프가 어떤 생활비에 30%를 쓰면은 와이프가 그 가사 노동의 한 70%를 하고 남편은 또 이렇게 30%의 어떤 그 가사 노동에 지원을 하고 이제 이런 방향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남편이 왜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편이 집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70%의 가사 노동을 하고, 그리고 또 와이프가 30%의 어떤 그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이제 형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때 두 사람의 의견에 맞춰서 이런 것들은 해결해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가 형평성에 대한 어떤 문제도 3대 7의 법칙으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시댁 쪽보다 친정 쪽으로 더 이렇게 지원을 많이 주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왜
더 이렇게 왜 지원을 좀 이렇게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해서 70%의 어떤 그런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또 어떤 30%의 어떤 고마움을 표시해 가면서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집안을 운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지루하시죠? 제가 10분을 이렇게 소요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그러면 내 짝은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마무리로 내 짝은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앞서 제가 이제 몇 번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정말 노력해서 좋은 장소에 갔을 때, 좋은 장소에 갔을 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지,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좋은 어디 지금 환경이 별로 안 좋은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나요? 제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좋은 환경, 좋은 장소에 가야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좋은 환경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이제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존경스럽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좋은 나의 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 이제 명심하시고요. 네. 이 강의가 좋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명리 상담, 타로 상담, 그리고 미술 심리 상담, 인생 상담 이제 합니다. 네, 번호로 네, 상담 받고 싶은 분은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